자, 보통 유튜브나 SNS에서 이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이 생겼을 때 이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바르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도 효과가 더 좋아요. 임상 근거도 확실하고요. 아마 의사들도 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성분일 거예요. 안녕하세요, 피부왕 정인우입니다. 여드름과 여드름 후에 생기는 색소 침착은 정말 흔하게 겪는 피부 고민인데요. 그래서 집에서 먼저 관리를 해보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문제는 시중에 제품도 성분도 너무 다양하다는 점인데요. 사람들이 좋다고 해서 써봤는데 이 효과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자극만 느꼈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드름이나 색소 침착에 효과적인 홈케어 성분들을 이 개인의 경험이나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철저한 의학적 근거를 토대로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여드름 치료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아시아인 피부 특성에 맞춘 여드름 관리 지침을 정리한 논문인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여드름과 여드름 후 색소 침착에 관한 스킨케어에 있어서 흔히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 성분들을 작용 기전에 따라 분류하고 각각의 근거 수준까지 평가했다는 점이죠. 단순히 이 성분 좋다더라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는지까지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셈인데요. 예를 들어 여드름 피부에 좋다고 알려진 레티놀이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익숙하시죠? 실제로 저도 다양한 영상에서 꾸준히 추천해왔던 성분들이고 효과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구에서는 이 성분들이 근거 수준 B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근거 수준 A, 즉 의학적 신뢰도가 매우 높은 성분들도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작용 기전에 따라 나누어 본다면 각질 용해제에서는 살리실산과 글리콜산, 피지 조절제에서는 아연, 항균제에서는 벤조일 퍼옥사이드, 그리고 색소 침착 완화 성분으로는 멜라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거 수준 A는 ICT가 2편 이상 존재하거나 질 높은 체계적 문헌 고찰에서 일관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된 경우에만 부여되는데요. 쉽게 말해 근거가 확실하니 묻고 따지지도 말고 믿고 써도 되는 성분들이라는 이야기죠. 만약 이러한 성분들을 자신의 피부 상태에 맞춰 제대로만 활용할 수 있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체계적인 여드름 관리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오늘은 이 근거 수준 A에 해당하는 성분 각각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추천 제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각질 제거 성분에 해당하는 살리실산과 글리콜산입니다. 피부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고 오래된 각질은 턴오버를 통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데요. 이 과정이 느려지고 각질이 피부에 쌓이면 모공을 막고 피지 정체를 유발해 여드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아시아인처럼 색소 침착이 잘 남는 피부 타입에서는 각질 제거 성분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죠. 살리실산은 지용성 성분으로 단순히 피부 표면이 아니라 모공 속 피지에 녹아들어 내부 각질과 피지를 분해합니다. 특히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처럼 모공 속에 갇힌 덩어리에 효과적인데요. 게다가 항염 작용을 통해 모낭 주변의 경미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염증 초기 단계의 여드름에도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피지가 과다한 지성 피부에서 좁쌀 여드름이나 블랙헤드가 많이 생길 때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고요. 화농성 여드름에는 직접적인 치료 효과는 적지만 예방적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죠. 대표 제품으로는 코스RX 바하 블랙헤드 파워 리퀴드를 추천하는데요. 4% 베타인 살리실레이트를 함유한 저자극 에센스 제품으로 토너 다음 단계로 사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살리실산을 저자극 형태로 변형하여 보다 부드럽게 모공 속 피지와 각질을 정돈하는 효과가 있고요. 베타인 또한 피부 보습 성분이기 때문에 피지는 많지만 민감하다고 느껴지는 피부에게 적합합니다. 살리실산 성분의 의약품으로는 에크린 겔이 유명하죠. 2% 살리실산을 함유하고 있고요. 처음 사용할 땐 따가움이나 건조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적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글리콜산은 수용성 아하 계열 중 가장 분자량이 작아 피부 침투력이 뛰어난 각질 제거 성분입니다. 살리실산이 모공 안쪽을 관리한다면 글리콜산은 피부 표면에 오래된 각질의 턴오버를 촉진하여 피부결을 부드럽게 개선하는 데 효과적이죠. 이때 각질에 쌓여있는 멜라닌 또한 각질 탈락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부작용으로는 진피내 콜라겐 생성까지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따라서 거친 피부결과 좁쌀 여드름 후 색소 침착을 가진 분들에게 주로 추천을 하고요. 민감한 피부에서는 따가움, 발적, 자극감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5% 이하 저농도로 시작하고 주 1, 2회 정도 저녁 루틴에 포함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The Ordinary Glycolic Acid 7% 토닝 솔루션이 있는데요. 토너 단계에서 사용하는 고함량 제품으로 필링 효과가 강한 편이라 글리콜산에 익숙한 피부에게 권장이 되고요. 민감한 피부라면 처음에는 5% 이하 제품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피지 억제와 항염작용을 동시에 갖는 성분, 바로 아연입니다. 상대적으로 여드름 치료에서 덜 주목받지만 알고 보면 다양한 기전으로 여드름에 도움이 되는 핵심 성분인데요. 서두에서 언급한 아시아인에 맞춘 여드름 관리 지침 논문에 따르면 아연은 피지 억제에 있어서는 근거 수준 A, 항염작용에 있어서는 근거 수준 B, 그리고 항균 및 피부 장벽 보호 효과에 있어서는 근거 수준 C로 나타나 다양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연은 5알파 리덕테이즈 효소를 억제해서 남성 호르몬의 활성형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생성을 줄이고요. 누구나 잘 알다시피 남성 호르몬은 피지선을 자극하는 주요 호르몬으로 이를 차단함으로써 피지 분비를 감소시키죠. 뿐만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하고 슈퍼옥사이드 디스무테이즈의 활성 보조인자로 작용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이는 여드름이 염증성 질환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치료 포인트가 됩니다. 또한 여드름균을 직접적으로 살균하지는 못하지만 면역 반응 조절을 통해 간접적으로 증식을 억제하는 데에도 일부 도움을 주고요. 따라서 피지 분비가 많아 번들거림이 심한 지성 피부, 그리고 염증성 여드름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피부에 아연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아연은 주로 징크 PCA 또는 징크 글루코네이트 형태로 사용되는데요. 천연 보습인자의 일종인 PCA와 결합한 형태는 피지를 조절하면서도 보습 균형을 잘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 민감한데 피지가 과다하거나 초기 염증 반응이 반복되는 피부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라로슈포제 에빠클라 듀오 플러스 M 에센스와 디 오디너리 나이아신아마이드 10%, 징크 1% 세럼이 있고요. 징크 글루코네이트는 피부 흡수율은 다소 떨어지지만 항염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아주 많고 염증성 여드름이 심한 피부에서 사용해 볼 만합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바이오더마 세비언 글로벌 크림이 있죠. 무엇보다 피부 자극이 적다는 점이 아연의 가장 큰 장점인데요. 바하나 레티놀처럼 표피에 자극을 주거나 각질 탈락을 유도하지 않기 때문에 민감성 피부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매일 아침 저녁 루틴에 함께 사용 가능하지만 간혹 고농도 사용 시 건조감이 나타날 수도 있어 피부 상태에 따라 빈도를 조절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염증성 여드름에 빠르게 대응해주는 벤조일 페록사이드입니다. 여드름 치료에 있어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항균 성분 중 하나인데요. 일반적인 항생제와 달리 내성 없이 박테리아의 세포막을 직접 파괴시켜 장기간 사용해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염증성 여드름의 1차 치료제로서 단독 또는 항생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좁쌀 여드름보다는 화농성 염증성 여드름에 특히 염증이 빠르게 진행하는 타입에 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 제품으로는 벤조일 페록사이드 2.5%가 함유된 폴라 초이스 클리어 데일리 스킨 클리어링 트리트먼트, 그리고 의약품으로는 듀아겔이 있는데요. 듀아겔은 벤조일 페록사이드와 클린다마이신의 복합 성분으로 벤조일 페록사이드 농도에 따라 듀아겔 3%, 듀아겔 5%로 구분합니다. 단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자극감이 심한 성분이므로 사용하고 나서 홍반, 건조감, 따가움, 각질 탈락과 같은 현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적응 기간을 반드시 두고 사용하며 저녁에 2.5% 저농도 제품부터 소량 사용하는 식으로 시작하고 적응되면 조금씩 용량과 농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흰 수건이나 베개, 옷 등 섬유를 탈색시키는 성질이 있어 침구류나 의류에 묻지 않게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멜라실,
정확한 화학명으로는 2멀캅토니코티노일 글라이신은 아직 많은 분들에게 낯선 이름일 수 있지만 최근 들어 여드름 후 색소 침착 예방에 주목받고 있는 신세대 미백 성분입니다. 이 성분의 가장 큰 특징은 멜라닌의 생합성 과정 중 후반 단계에 작용하여 색소화 진행 자체를 차단한다는 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백 성분으로 잘 알고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나 트라넥 3사는 멜라닌의 이동이나 합성의 초기 단계에 작용하지만 멜라실은 자외선에 노출된 후 일어나는 지연형 색소화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즉 색소가 피부에 자리 잡기 전에 차단해주는 예방적 효과가 강한 성분이죠. 이와 관련하여 2023년 유럽에서 진행된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에서는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자외선을 조사한 뒤 멜라실을 도포한 군과 위약군을 비교했을 때 색소 침착의 진행 정도가 유의하게 느려졌고 피부 색의 균일도 역시 개선되었다는 결과를 발표하였고요. 특히 여드름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잘 남는 아시아 피부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에 색소가 자주 오래 남는 분들에게는 예방적 미백 루틴의 핵심 성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멜라실은 피부 자극이 거의 없는 저자극 성분으로 민감성 피부도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없는데요. 아하, 바하와 같은 각질 제거 성분과 병행할 경우 색소 탈락 주기를 앞당길 수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자외선 차단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도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이죠. 대표 제품으로는 멜라실과 나이아신아마이드 10%를 병합한 라로슈포제 멜라 B3 세럼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여드름 염증 개선보다는 염증 후에 색소 억제에 중점을 둔 성분이므로 현재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보다는 여드름이 가라앉고 나서 색소 침착이 쉽게 남는 분, 그리고 야외 활동이 잦아 자외선 노출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홈케어로도 여드름과 색소 침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의학적 근거가 있는 성분을 적절한 방식으로 꾸준히 사용하는 것이겠죠. 자, 무조건 좋다고 해서 이것저것 쓰기보다는 오늘 소개해드린 근거 수준 A 성분들 중 내 피부에 맞는 것을 잘 골라서 시작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피부왕 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